오늘은 소유권 형태 중에서 중요한 공동소유를 보시겠습니다. 단독 소유에 비해서 공동소유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도 많고 지분 등과 관련하여 문제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속하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해마다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공동소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공유합의 총유. 공유합의 총유를 나누는 기준은 당사자들 간의 인적 결합 상태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공유보다는 합의, 합의보다는 총유가 결합 상태가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유.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 따라서 양적 분할설입니다. 질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나누었다. 그래서 양적 분할설이 동설이고요. 양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항상 공유지분합은 1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분합은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고 그런 권리를 지분권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공유성립. 공유성립은 법률에, 즉 계약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공유 경우는 법률에 의한 성립이 많고요. 특히 지분 비율이 애매하다. 그런 경우는 각자의 공유는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3명이 공유하면 각각 3분의 1씩, 10명이 공유하면 각각 10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시험용으로는요, 이 추정한다가 본다로 나오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공유 지분 비율이 애매하다, 지분 등기 없다 그러면 각 공유자는 지분이 균등으로 추정한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지분 비율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경우는 각자의 공유 지분은 균등으로 추정한다는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도 있는데, 특히 니은 같은 거 보시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 국어 또랑 등은 공유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는 분할 총하지 못하고, 특히 공유 경우는 중요한 것이 미음의 공동상속 재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재산도 대체로 공유가 많습니다. 지분권은 각 공유자는 자유로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경우는 어떤 사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분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특히 공유지분 포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 공유의 내부관계에서는 예컨대 3명이 공유한다 그러면 내부관계 있겠죠. 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득이 되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관리행위가 중요한데, 관리행위는 보통 임대차 등을 말하고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이 대표적인 관리행위고, 이 관리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특히 공유 지분의 과반수이지 공유자 사람 수의 과반수 아니라는 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속임수 문제 잘 나오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공유물, 지분과 달리 공유물을 처분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전원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필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을 다른 공유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 공유자 중에서 누가 나서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과금 등을 내지 않는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겠고요. 자,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1년 이상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상대 공유자 쪽에서 공유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공유물 지분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분 매수를 청구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비슷하면서 헷갈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공유물과 지분에 대해서 공유물, 자, 좀 전에 배웠죠. 보존은 각자 할 수 있고요. 관리가 모르겠습니까? 공유물 관리는 주로 임대차가 많이 나오고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도 해지도 지분의 과반수. 이게 뭐 과반수가 아니라고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이고, 공유물을 처분 변경 전원 등이 필요하고요. 특히 공유물의 관리비용, 세금 등은 자,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는 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무슨 비율로? 자, 별표하시고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지만 집합 건물에서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만 민법의 공유는 지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공유 경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의 경우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로 하고 있고요. 합의의 경우는 어떤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분을 처분해서 그 자리에 딴 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 지분 처분은 자유롭지 못하고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의와 합의가 확 다른 점이죠. 공의 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그러나 합의 지분 같은 경우는 전원 동의 필요하다. 아주 중요하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내용을 외우긴 했지만요.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공유는 사업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도 합의 같은 경우는 지분 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변경을 일으키기 때문에 합의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공의 대화 관계는 각자의 지분권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침탈을 할 때는 또는 침해를 할 때는 각 공유자는 혼자서도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원인 모의 등기를 했다. 그런 경우는 각자 누구라도 나서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보존행 일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의해서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좀 어렵지만요. 그 효과는 자기 지분을 위해서만 발생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공유자의 지분이 아니라 공유 관계에 의한 정원은 전원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공유 관계에 의한 정원권은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판례를 보시면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배타적 독점적 점유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나 명도의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공유물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지 전부는 청구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명도나 인도는 전부 청구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같은 것은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갑을병이 이런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때 정이라는 친구가 갑을병의 공유 토지를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갑을병 누구라도 나서서, 다시 말해서 지분이 각자 3분의 1씩밖에 안 되는 누구라도 나서서 불법 점유자 또는 불법 침해자인 정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정이라는 친구가 이 땅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각자 받을 돈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갑을병은 각자 자기가 받을 금액인 100만 원씩만 따로 청구할 수 있지. 예컨대 갑이라는 친구가 정을 상대로 300만 원을 모두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을병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 배제나 방해 제거는 혼자서도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 다시 말해서 금전에 관한 것은 자기 것만 청구할 수 있지 남의 것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서 준다.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방해, 제거 등은 혼자서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은 자기가 받을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공유토지 과반수 지분권자 하더라도, 과반수라는 것은 지분이 반이 넘는다는 뜻이요.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처분의 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나대지에 건물 짓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를 넘기 때문에 지분 과반수는 안 되고 전원 동의 필요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비교적 최근 나온 판례 중에서는 중요한 판례에 속하겠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한다. 이것은 지분 처분이기 때문에 역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즉 어차피 이것을 무의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분권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단은 처분권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등기는 결과지상주의라고 기억나시나요? 어차피 무효로 만들어봐야 다시 등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공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부 처분됐다 하더라도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 유효, 타인 지분 비율 범위 내 무효라고 되겠습니다.